안녕하세요.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코리 아메리카 쿼학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영상을 며칠 정도, 예전처럼 막 몇 개월씩 쉬는 게 아니라 며칠 정도 이렇게 뛰긴 했는데, 지금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블록체인 채택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계속된다고 합니다. 아나 파울라 페레이라라는 분이 항상 뭐 가끔 올려주시는 분이죠. 12시간 전에 올려주셨는데, 블룸버그 분석가 자미 커츠는 지난 몇 년간 강세장과 약세장 전반에 걸쳐 블록체인 채택이 줄지 않고 있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뭐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진짜 금융 그리고 과학, 경제, 뭐 인문학이 개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관을 지으면 인문학도 충분히 연관을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비트코인 분석가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원래는 하나의 금융 혁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경제학자들이 자꾸 다룰라 그래요. 이게 사실 경제학자들이 다루는 건 좋은데 경제학자들만의 영역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회 현상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걸치는 역사학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인문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금융제도라던가 이런 부분도 인문학에 분명히 개입이 됩니다. 뭐 경제학자들만이 어떤 이런 화폐제도라던가 금융제도를 전부 다 만들진 않았잖아요. 과거에도 보면. 그것처럼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인문학, 경제학, 그리고 과학, 뭐 이런 게 포함될 수 있는 영역인데, 너무 이게 사람들이 좀 뭐 경제학적으로 이게 접근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결국에는 믹싱이거든요. 믹싱. 어떤 하나의 현상을 바라볼 때 뭔가 한쪽의 시야로만 그것을 해석하려고 들면 분명히 어떤 오류라던가 그 왜곡 그런 게 생기고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의 시야로만 보려고 하면요. 그래서 여러 분야를 걸쳐서 제가 항상 설명을 앞으로도 드리고 뭐 예전에도 많이 드리곤 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개미가 뜻하는 바가 뭘까요? 개미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바퀴벌레하고 개미 이런 종류들은 핵폭탄을 맞아도, 그리고 그 뭐라 그러죠? 우주에서 떨어지는 그 유성들을 맞아서 지구가 멸망을 해도 지구 내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종이라고 하죠. 그거를 대표적으로 그리지 않았나. 그리고 그 지구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별자리들이 보이고요. 그거를 캐치를 해내야 돼요. 이게 코인 텔레그래프 이런 게 하나의 어쩌면 이들도 세력일 수 있거든요. 코인 텔레그래프 이 사람들도 이렇게 조금씩 뭔가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들 입장에서도 눈치 빠른 개미들이 돈을 넣어주길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중이 다 원할 때 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튀어버리는 그런 작전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들도 분명히 세력일 수 있어요. 이게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를 흘릴 때 이런 거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같이 발전을 해 나가 보자고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가 자미 커트의 예측에 따르면 현재 채택 속도가 계속된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2028년까지 일일 사용자가 1억 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야, 진짜 지금 이따가 밑에 가보면 제가 살짝 봤는데 표가 하나 나오거든요. 왜 아직도 초기 시장인가, 블록체인 그리고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왜 초기 시장인가에 대한 반증이 아래에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아마 깜짝들 놀라실 것 같아요. X에서 커츠는 지난 몇 년 동안 강세장과 약세장 전반에 걸쳐 블록체인 채택이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석가는 향후 10년 동안 가장 큰 구조적 추세 중 하나에 노출되지 않으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약간 좀 헷갈리는데, 커츠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1일 활성 주수는 500만 개를 초과해 2022년보다 14% 증가했으며 분기별 성장률은 2019년 이후 2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좀 더 적당한 20% QoQ 성장률을 적용한다면 2028년까지 일일 사용자 수 1억 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봐봐요. 지금 일일 활성주소 500만 개죠. 이걸 곱하기 20배거든요. 20배면은
지금 활성 주소가 20배라는 게 가격이 20배 뛴다. 이렇게 연관지어서는 안 돼요. 자, 활성 주소가 지금 20배가 뛰죠. 근데 활성 주소가 20배가 뛴다. 자, 그러면은 활성 주소가 1개 늘 때, 2개 늘 때, 3개 늘 때, 4개 늘 때 과연 가격이 이대로만 움직일까요? 시장 파이는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곡선을 그리면서 이 위로 이렇게 이 직선으로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렇게 가다가 분명히 수직 상승해서 엄청난 속도로 나중에는 올라갑니다. 이 1억 명에 도달하면 모든 거기서에 있는 활동,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어떤 재화, 그리고 어떤 상품, 그런 것들이 그 1억 개의 주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계속해서 생성을 해내는 거니까요. 이것과 가격을 연관 지을 수 없습니다. 절대 1대1 비율로 매칭되지 않아요. 절대로. 자, 이거 보세요. 지금 2023년이죠. 이거 2028년이에요. 이래도 비트코인 안 사실 거예요? 이래도? 비트코인 정말로 지금 하나에 뭐 4천, 5천 하는데 이거 진짜로 한 10년 있으면 진짜 5억이 갈 수도 있고 뭐 한 10억이 갈 수도 있어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비트코인 금융 혁신입니다, 정말. 이제 오태민 작가님이 쓰신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이라는 책을 사서 제가 읽어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하나의 현상이에요, 현상. 단순히 뭐 그냥 레거시 금융을 대체하기 위한, 금과 달러를 대체하기 위한 그런 자산 수단이 아니라, 인류가 오랫동안 염원해 오던 그런 탈중앙화된 그런 시스템의 산물입니다. 인터넷 혁명이 있었죠. 인터넷은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의 첫 번째 단계였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실패한 게 뭐죠? 결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인터넷에서 결제하려면 각종 공룡 거대 테크 기업에서 그것을 중개해야만 했습니다. 카드사, 그리고 온라인으로 뭔가 카드 번호, 그리고 인적사항을 입력을 해서 1대1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끼리 거래를 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들이 중개를 하고 그들은 인터넷이라는 엄청난 파이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챙겨서 지금은 정말 바라도 볼 수 없는 거대 공룡 테크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이래도 비트코인 그리고 각종 알트코인들 안 사실 건가요? 봐봐요. 이 비트코인의 미래가 밝잖아요. 제가 알트코인의 미래가 밝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 드립니다, 절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트코인의 미래가 밝으면 알트코인도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블록체인이라는 생태계 자체가 커지고 비트코인 하나만을 블록체인이라는 그것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비트코인이 커지면 블록체인 생태계 자체가 전부 다 커지고 그러면 분명히 어떤 다른 서비스들이 필요하게 될 거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가 더 커지고 이런 건 어떨까? 인간 특성상 계속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알트코인에서 앞으로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알트코인의 미래도 저는 밝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알트코인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모른다가 맞죠. 네, 그냥 약간의 믿음의 영역적인 측면이 세죠, 알트코인은. 왜냐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비트코인은 가격이 확실히 올라가요. 예,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근데 알트코인은 아무래도 재단이 존재를 하고 하나의 그런 증권으로 봐야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게 확정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살짝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여하튼 그래요. 2023년에 이 정도고 지금이잖아요. 2023년. 그럼 이거 봐봐요. 2023년 이거죠. 그럼 2022년 이랬을 거고 2021년 여기서 여기까지의 차이는 그다지 미비하게 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잡았다면 훨씬 더 몇백 배가 됐겠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라도 먹지. 나중에 가면 2100년에는 뭐 여기까지 갈 텐데 이거 얼마나 가나요? 얼마 차이 안 나요, 사실. 성장하는 건 맞는데. 그때 가면 이제 웹3도 포화가 될 거고 기회의 땅이라는 그런 용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초기 시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를 하고 같이 파이팅을 해야 합니다.
커츠는 블록체인 요율 채택을 페이팔의 요율 증가와 비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핀테크 대기업이 일일 사용자 수 1억 명에 도달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만약 이더리움이 스마트 계약의 시작점이었다면 블록체인이 비슷한 채택 수준에 도달하는데 비슷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야, 이거 페이팔 얘기 나오면서 이더리움이 스마트 계약점의 시작점이었다면 블록체인이 비슷한 채택 수준에 도달하는데 비슷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더리움이 스마트 계약이 시작점이었고 본격적인 폭발이 나온 게 거의 한 2020년, 21년, 한 6년 정도였다면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한 23년에서 29년까지. 28년, 29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때가 핵심 그런 시간인데 이때를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야, 이거 진짜 엄청 커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로. 지금 얘기하는 게 이 블록체인 자체가 이제 웹2까지 파고든다 뭐 이런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요. 현재 채택 속도를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기업의 가치 평가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커츠는 기본 회귀 분석에 따르면 1억 명의 사용자가 참여하면 블록체인 생태계의 가치가 5조 달러에서 14조 달러 사이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금액은 3,500억 달러보다 늘어났습니다. 5조에서 14조 달러. 지금 몇 배인가요? 10배가 넘죠. 이것만 봐도. 3조 5천억이라고 봐도 10배입니다. 근데 5조에서 14억 달러면 한 40배? 한 20배에서 40배 정도 봐야겠죠. 재밌어요, 진짜. 이게 이놈의 이 비트코인 생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매력적입니다. 진짜 이게 단순히 뭐 차트 보고, 물론 뭐 차트 봐서 부자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절대. 저희 같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제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도 물론 대단한 분들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분들이라고 쳤을 때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라는 무기를 활용을 해서 홀딩을 해서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100% 그러니까 2배가 올라도 팔지 않고 3배가 올라도 팔지 않고 10배가 올랐을 때 팔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길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커츠의 예측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시사하는 데이터와 일치합니다.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은 2022년에 5% 증가했습니다. 또한 2022년 셀렌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의 91%가 토큰화된 자산, 즉 소유권을 나타낸 블록체인 기반 토큰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리적 자산과 디지털 자산. 커츠는 이와 같은 지나치게 단순한 추정 가치평가 목적으로만 의존해서는 안 되지만 이 연습은 사용자와 가격이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채택이 계속됨에 따라 일부 자산의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하죠. 저 이거 기사 안 읽어봤거든요. 진짜로. 똑같은 얘기합니다. 추정 가치평가 목적으로 판단해서 안 되지만 분명히 자산의 가격이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가능성이죠. 분명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비트코인 처음에 0.12달러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원, 200원 수준이었죠. 처음 채굴자들은 그냥 공짜였고요. 자, 어떤가요? 참 세상사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기하지 않나요? 코아카와 함께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시죠. 반드시 성공할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아카였습니다.